점점 커지고 있는 음식 배달 시장. 이젠 스마트폰만 있다면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기다리는 그 시간, 과연 도로 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강북구에서 만난 배달원 이원영 씨.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출근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면 이거 보고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냐고. 이게 오토바이 타서 그래요. 이게 딱 오토바이 마스크 딱 가리는 부분이거든요. 요까지가. 원영 씨의 일과는 점심시간인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데요.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다 보니 한 건이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첫 번째 배달은 무조건 집에서 잡는다고 합니다. 최소 한 25건 정도? 밥 안 먹고 하면은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6-7시간 정도. 그래서 여기 픽업 되면 이제 픽업 완료하고 20분. 여기부터 갈 건데 여기는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의 경우 배달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배달지라는데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올라가서 주고 또 내리고 하면 진짜 운 나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10분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가 비슷한 탓에 배달지가 헛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평소보다 배달 건수가 줄면서 수입도 함께 감소하는데요. 배달료로 받은 돈은 한 건에 3-4천 원 정도. 이마저도 모두 순이익은 아닙니다. 좀 위험한 것도 많이 있고 보험비나 이런 것도 이런 운송 보험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냥 알바보다는 낫다 이 정도. 업체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생각하면 사실상 돌아온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이러다 보니 시간당 최소 4-5건 정도는 배달해야 겨우 최저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바탕 배달이 끝난 후 약 3시간 만에 갖게 된 쉬는 시간. 원영 씨가 향한 곳은 인근 상가에 위치한 편의점인데요. 소비자에게 신선한 음식을 배달하는 그의 늦은 점심은 아이러니하게도 삼각김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각김밥이에요. 어디 들어가서 밥 먹기엔 약간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요. 보통 라이더분들이 밥 시간에 밥을 안 먹거든요. 먹을 수가 없죠. 그 밥 시간대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배달 요청에 한 끼 식사조차 편하게 할 수 없는 현실. 이런 상황보다 원영 씨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지나치게 짧게 책정된 배달 시간입니다. 근데 가는 거리가 막 5km, 6km야. 근데 우린 20분 만에 가야 돼요. 근데 음식에서 이미 5분 깎아 먹었죠. 그럼 15분 만에 가야 돼요. 6km를. 신호까지 다 지키면 절대 불가능한 얘기가 되죠. 주문을 기다리다 보니 식사 시간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10만 원 정도 찍으려면 이게 한 60km 정도까지 돼요. 55km 정도 평균 최소. 이 업체에서 배달지까지 300m. 하루에 100km 이상을 주행한다는 원영 씨. 이런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타이어 역시 자주 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된 오토바이는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불은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 불이 나가서 이거를 정비를 어저께 갔어야 되는데 신호조차 지킬 수 없을 만큼 촉박한 배달 시간부터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배달은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이어졌는데요. 원영 씨가 마지막 배달을 마쳤을 땐 이미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뭐 많이 하셨나요? 오늘은 그래도 주말이라 좀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시간 대비. 남들이 안 하는 콜 이렇게 잡아서 하면은 여기서 또 보너스 뭐 한 1,000원, 2,000원 더 붙여주거든요. 배달 완료를 누르고 마무리하기 전 그가 꼭 확인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내일 배달에 대한 가격이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얼마가 되는지 9시에 이렇게 공지를 올려줘서 지금 그걸 확인했는데 업체는 밤 9시가 되면 다음 날 받을 배달료를 공지한다고 합니다. 700원. 3,700원짜리가 됐네요, 내일은.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어플 자체를 사용을 못하게 블럭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의를 했더니 처음에는 잘해주는 척 1,500원씩 시작하다가 요새 1,000원 넘는 게 거의 없어요. 하루에 뭐 많이 붙으면 800원, 조금 붙으면 600원. 주말에는 좀 잘 붙어서 1,000원 간신히 넘는 거거든요. 배달료의 경우 기본 3,000원에서 추가 수수료를 더해 책정되는데요. 문제는 이 추가 수수료가 예측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배달료에 배달원 노조가 반발하며 나섰는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 수수료 책정의 투명화와 안정화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배달료를 하루하루 바꿀 수 있냐. 인간적 존중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모두 내가 실험용 쥐가 된 것 같다. 배달원 노조는 배달원이 직면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효율성만 고려한 배달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의 편의 이것만 생각해서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물건만 갖다 주면 된다. 싸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단가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 라이더들이 교통신호를 지키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편리하기만 하면 되니까. 오로지 이걸 중심으로만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엄청나게 나죠. 지난해 10월 진주에서 일어났던 배달원 사고의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업체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위장 도급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처럼 쓰면서 사업자로 형식적으로 계약해 놓는 거. 고용 계약 문제에 대한 배달 대행업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획기사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근무 시간을 정해요. 그걸 이제 라이더분들이 직접 정하세요.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을 일할 거고 10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내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걸 바탕으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지금도 라이더분들 뽑아요. 정직원들은. 나는 그러면 그냥 소속 라이더가 좋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소속돼서 라이더 하시고 근무 몇 시간 퇴직금 다 받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입도 선택 가능하신 거죠. 하지만 해당 업체 배달원의 계약 형태를 취재해본 결과 개인 사업자 수가 약 2,400명인 반면 직접 고용은 그의 30분의 1 수준인 8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고용 형태로 인해 배달원들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100%거든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몇 시간이든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게 노동시간인데 그 노동시간을 초과해갖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정해진 노동시간보다 적게 일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금을 계약하는 것도 이게 단가를 고무줄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만둬도 실업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이렇게 그 불안정한 상태가 좀 되어가는 게 사실이죠 지금. 갈수록 줄어드는 배달 시간과 점점 편리해지는 주문 시스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배달원들의 불안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입니다.